네, 이 문제는 변호사 시험 9회 2020년 문제입니다. 경기도지사 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토지를 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갑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4번 문제를 보실 건데요. 4번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인 C건설회사가 사업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업 인정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재결 신청,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 재결에 관한 절차에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병 소유의 토지를 일부 수용하기 위해서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9년 11월 20일 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건설회사의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사업 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인정이 선행처분이고요. 사업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상금 결정하는 수용 재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결이 후행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하자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4번 지문 자체가 여러 지문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간단한 지문입니다. 15점짜리로 작은 문제로 나왔고요. 자, 2018년 5월 30일 날 사업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수용 재결 2019년 11월 20일이죠. 자, 여기 한참 지나도록 다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수용 재결을 받게 됩니다. 자, 질문은 사업 수용 재결에 대한 즉 후행 처분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선행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문화재보호법과 관광진흥법에 근거하고 있고 후행 처분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사업 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하자승계 이론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앞서 배우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하자승계 인정 여부에 관한 문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리했던 하자승계에 관한 그 공통지문들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그 다음에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도 쓰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인의 권리구제 측면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 등의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두 처분성이 있는 양행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처분성이 있어야 되고 선행행위가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해야 되고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되고 후행행위의 고유한 선행행위에 대한 고유한 하자를 주장해야 되는 거지 후행행위에 대한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안의 경우를 보시면요. 선행행위인 사업인정과 그 다음 후행행위인 수행재결은 모두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됐으며 그리고 불가쟁력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후행처분의 하자가 아닌 선행처분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는 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정 여부를 보시면요. 하자 승계론 학설 그리고 규준역설 요 2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규준역설에 관한 설명을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건 앞서 배운 내용이죠. 자, 그대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통지문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례에 관한 것도 공통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십니다. 자, 판례는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예측 가능성과 수행 가능성의 법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우리 대법원의 판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소정의 사업인정이죠. 그쵸? 재개발 사업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체의 위법은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수용재개의 단계에서는 다툴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새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지문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나왔을 때 많이 활용하는 공통지문 앞서 보셨던 지문이죠. 개통실비에서 2개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토 요 사안이죠. 자, 판례 입장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닌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구속역사를 따른 경우에는 판결의 기속력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데 하자의 승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권익 측면 구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즉 비판력은 판결의 효력인데 행정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취하고, 따라서 하자의 승계론, 다수 결과 판례 입장을 취하는 견해를 한번 써봤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과 수행 가능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이것도 사실 앞부분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안의 적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해결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사업 인정은 2019년 8월 5일에 이루어졌고, 사업 인정 사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 수용 재결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증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인정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 승계의 논의의 전제는 성립한다라는 내용을 쓰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법적 성격을 보는 겁니다. 판례를 기준으로 이제 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법적 성격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인정 같은 경우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입니다. 기업이 이제 이 토지를 재개발해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기업에게 이 토지를 개발하도록 이제 인정해주는 거죠. 반면에 수용 재결은 두 당사자 간에 뭘 하는 거예요?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의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자가 지급해야 될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단계도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단계적 행정행위로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고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요. 네,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제 다시 목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 인정과 그리고 수용 재결, 이제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자 승계 논의에 관한 학설, 판례, 그리고 검토 의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례 답안 작성 연습지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자 승계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자 승계의 의의를 여러분들이 쓰고, 그리고 논의의 전제로서 4가지 요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 승계 인정 여부를 쓰셔야 되는데요. 이때 학설이죠. 전통적 학설로서 규준력 이론과 그 다음에 판례 입장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론 있죠. 자, 두 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두 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판례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의견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안의 해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